자, 냉법 특강 4강 냉법의 특성 및 세팅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냉법의 특성과 무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무빙을 뭐랄까, 아까 뭐 캐스팅하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이런 무빙이라든지, 글로벌 글쿨 이용해서 이렇게 무빙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뭔가 구체적인 상황, 뭐 바닥이 어떻게 오고 뭐 어디로 피하고 뭐 어디로 가서 맞아주고 이런 거가 구체적인 상황이 없이 일반론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좀 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앞으로 제가 올릴 뭐 쐐기 영상이라든지 레이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뿐만 아니더라도 요새는 영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무빙은 아, 이랜드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연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냉법의 특성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성은 일단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일 딜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 이렇게 되고요. 단일 딜과 좀 타겟이 많이 모여있는 광딜은 이런 식으로 특성 세팅을 합니다. 네, 산행, 일렁임, 주문술사, 치르커살, 혹한의 바람, 해성폭풍, 혹한의 쐐기. 그리고 만약에 그 2타겟 내지 3타겟 위주의 전투가 이어진다면은 이거를 가럴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15레벨 특성부터, 이거 서리 회오리 안 씁니다. 저 이거 이름도 지금 알았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뜰 가능성이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독한 겨울, 이거는 되게 좋은 특성이긴 해요. 좋은 특성인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함정이 있어요. 얼음화살, 얼음창, 진눈깨비 공격력 25% 증가. 치륵 화살이 없다. 혹한의 세기가 없고 해상폭풍이 없다. 요거 3개가 해주는 딜량이 혹스트리에서 엄청나게 높은데, 이거 3개의 공격력은 증가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혹스트리에서는 쓰지 않아요. 다만 혹세가 아니라 이 동공으로 간다면, 동공 트리로 가면은 치륵도 안 쓰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고독한 겨울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동공 트리 자체가 약간 비주류 특성이 됐기 때문에 잘 쓰지 않지만, 나중에 혹시 이제 동공 트리가 다시 뜨게 된다면은 고독한 겨울도 같이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무치는 냉기, 이게 메인 특성입니다. 산행은 그 대상을 냉기로 둔화시키려 할 때마다 느려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사무치는 냉기 효과를 얻어서 8초 동안 주문 공격력이 0.5% 증가하고, 이게 10번 중첩되기 때문에, 예컨대 얼음화살의 슬로우가 있죠? 예, 슬로우를 시킬 때마다 이렇게 중첩이 쌓이고, 이게 총 이제 이런 식으로 8중, 7중첩, 8중첩, 총 10중첩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문 공격력이 5%가 증가해요, 총. 이런 특징이 있고, 참고로 이거를 쌓기 가장, 이 스택을 쌓기 가장 좋은 스킬은 이 얼어붙은 구슬과 눈보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얼화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이 끝나면 딱 한 발이 날아가요. 근데 얼구나 눈보라는 그 틱댐이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초마다 틱댐이 들어가고, 틱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이런 이 스택을 쌓기 굉장히 좋고, 눈보라도 마찬가지. 한번 이제 깔아두면은 1초마다 이제 틱댐이 들어가면서 슬로우도 같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한번 데미지를 입힐 때마다 이렇게 중첩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광역 딜인 상황에서는 더 빠르겠죠. 여기 막 2마리가 있으면은 2개씩 오르고, 3마리가 있으면 3개씩 오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닝 딜에서 얼어붙은 구슬을 빠르게 쓰는 게 그러니까 얼어붙은 구슬이 쿨기 중에 제일 먼저 사용되잖아요. 얼핏 빼고, 얼음핏줄 빼고는 제일 먼저 사용되는 이유가 이 산행 스택을 빠르게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벤에 한 달 전쯤에 올라온 질문인데, 그 네임드 같은 경우는 얼리기 스킬 면역인 애들이 꽤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슬로우도 안 걸리거든요. 슬로우도 안 걸리는데, 이거는 둔화시킬 때마다가 아니라 둔화시키려 할 때마다기 때문에, 네임드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슬로우가 걸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슬로우를 걸 수 있는 주문이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쓰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 30레벨로 넘어가면은 빙하의 단절 안 씁니다. 이거 뭐 나쁜 특성은 아니에요. 뭐 이거 저도 지금 읽어봤는데 굉장히 단단해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유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거는 안 쓰고요. 빙하의 단절은 쓰지 않는다. 일렁임과 얼음발인데 사실 범용성이 높은 쪽은 일렁임이에요. 일렁임의 특징 첫 번째, 저녁 재사용 대기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글쿨이 없단 얘기예요. 보시면은 전멸 같은 경우는 쓰면은 글쿨 돌아요. 이거는 글쿨이 요구되는 스킬입니다. 근데 일렁임 같은 경우는 이제 써도 아무것도 안 돌죠. 글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다른 주문을 시전하는 중에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주문을 시전하는 동안에 시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컨대 내가 캐스팅 스킬을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쓰고 있다가 캐스팅을 끊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서 계속 캐스팅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전멸 같은 경우는 전투가 걸리네. 전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사용 그렇구나. 오케이. 전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스팅 중일 때는 안 써지고 이렇게 캐스팅이 끝나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에는 일렁임이 굉장히 좋아요. 예컨대 내가 캐스팅 중인데 뭐가 피해야 되는 바닥이 온다. 그러면은 이 전멸의 경우에는 이 캐스팅을 끊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일렁이면 캐스팅을 이어가면서 그대로 이동만 하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렁임에 관해서 자주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비전 가속을 배워야 되는지 이거를 문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영상이니까 한번 직접 배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전 가속이 뭐냐 하면은 오그리마로 순간이동을 하면은 로딩이 좀 느려진 것 같은데 얘였나? 얘 아닌데? 잠깐만, 이 안에 있나? 이 건물 안에 상급 마법사가 있어요. 여기서 비전 가속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싶습니다 하면은 뭐 비전 가속 능력을 배우고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거 배우기 전에 보면은 일렁임과 전멸은 내 그 고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내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보냈지만 고개가 이쪽에 있다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러면 잘 안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고개 방향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고 싶다 하면은 내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든 돌려서 카메라를 움직이건 아니면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돌려서 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 가속을 배우면은 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전멸을 타져요. 내 고개 방향이 아니라 이동 방향으로 전멸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으로 가고 싶다. 옆으로 가고 싶으면 옆으로 이동하면서 쓰면 좀 잘 보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쓸게요. 옆으로 왔죠.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볼게요. 뒤로 가면서 쓰면은 이렇게 뒤로 옵니다. 여기 있었죠? 뒤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게 비전 가속인데 이거는 배우면은 약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확실히 편해요. 왜 편하냐면 편한 이유가 전멸이 원래는 그 고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옆이나 뒤로 이동하려면 카메라 한번 꺾어야 됩니다. 꺾어줘야 되는데 그거가 귀찮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이게 문제가 그 넉백 같은 거 당할 때 예를 들어 포식자가 발구르기 쓰면은 포식자 뭔지 아시죠? 포식자 얘가 발구르기를 쓰면은 그 확 밀려나가잖아요. 뒤로 확 밀려나가잖아요. 이때 전멸로 씹는다는 그러니까 법사 같은 경우는 그 넉백을 전멸로 씹을 수가 있는데 비전 가속을 배우면은 내가 이미 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결국 뒤로 이동하는 거가 되는 거죠. 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멸이 뒤로 타집니다. 그래서 넉백을 씹는 의미가 없어져요.
넉백을 씹는다는 거는 결국 내가 그 뒤로 확 멀어지는 거를 중간에 끊고 그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제 계속 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비전 가속을 배우면은 뒤로 확 물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넉백을 씹는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전 가속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은 내가 카메라 컨트롤을 잘해서 충분히 커버 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비전 가속의 단점은 어떤 식으로든 커버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제거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방금 일렁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일단은 기초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와우의 딜 관련 스킬은 이제 타겟이, 내가 잡고 있는 타겟이 내 앞에 있어야만 스킬이 나갑니다. 아, 이거 근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 흑마나 조드 같은 거 하니까 막 뒤에 보고 있어도 스킬 나가고 그러던데, 어쨌든 법사는 거의 대부분의 스킬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으면은 잘 나가요. 근데 뒤를 보고 있으면은 대상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나갑니다. 나가는 게 있긴 한데, 해폭은 나가요. 눈보라 내가 알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눈보라랑 해폭 같은 건 나가지만 대부분의 스킬은 이제 이렇게 앞에 있어야만 스킬이 제대로 나갑니다. 참고로 이 앞이라는 거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내 캐릭터가 양팔에 벌렸을 때 선이 있죠. 이 선 기준으로 전방 180도가 앞이고 후방 180도가 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짝 옆으로 비껴 있어도 스킬은 잘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일렁임을 쓸 때 보통 이거 일렁임을 앞으로 타면은 문제가 없어요. 캐스팅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타면은 문제가 없는데, 예컨대 뒤로 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옆으로 타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내가 하다가 뒤로 가다가 이러면 끊겨요. 캐스팅 스킬 같은 경우는 내 타겟이 시전 시작할 때도 앞에 있어야 되고 끝날 때도 앞에 있어야 돼요. 딱 두 타이밍만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앞에 보고 있다가 뒤에 봤다가 끝날 다시 앞에 보면은 잘 날아가요. 그러니까 시전이 시작할 때랑 시전이 끝날 때는 항상 앞을 봐야 되는데, 일렁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타겟이 내 뒤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잽싸게 예를 들어서 캐스팅 중에 일렁임을 탄다 싶으면은 쓰고 다시 돌려놓는 컨트롤, 다시 앞에를 보는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껏 일렁임의 의미가, 아까 제가 캐스팅을 안 끊고 이동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캐스팅 끊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동하고 말지, 다 끊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조심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약간 꿀팁이, 캐스팅을, 그러니까 보통 일렁임을 타는 타이밍 자체를 캐스팅 시작하자마자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캐스팅이 끝나갈 때쯤에 일렁임을 타면은 저도 돌려놓기 힘들어요. 기본 돌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 이렇게 타버리면은 돌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캐스팅을 박아놓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캐스팅이 시작할 때 일렁임을 타고 다시 여유롭게 돌려놓는 컨트롤, 이거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러면 뒤로 가도 문제가 없겠죠. 일렁임에 관한 기술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발을 볼게요. 얼음발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 하면은, 시전 시간이 10초 미만인 다음 마법사 주문을 이동 중에 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른 주문 시전 중에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죠.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캐스팅 스킬은 이동하면 끊겨요. 이렇게 이동하면 끊기고 이동하면 끊기고. 그런데 얼음발을 썼어요. 얼음발 캐스팅을 쓰면은 이동하면 써집니다. 그리고 스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 번의 스킬을 이동하면서 쓰게 만들어주는 게 얼음발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은 내가 발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빙 딜에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무빙 딜에는 좋은데, 일렁임은 내가 날아가는 거지만 얼음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긴급한 패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져요. 예컨대 바닥이 엄청 크게 온다든지
바닥이 엄청 빨리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일렁이 얼음발의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냉법 같은 경우는 캐스팅 시간이 긴 스킬들이 있어요. 치륵 화살 같은 거 2.2초, 그리고 혹한의 세기 같은 경우는 2.6초. 예를 들어서 2.6초의 시간을 가지는 혹한의 세기를 연계한다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보셨죠 방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음발 같은 경우는 일렁임보다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그 굉장히 꾸준히 움직여야 하는 패턴에 적합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일렁이 같은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이동을 못해요. 이충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충전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얼음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꾸준히 이동해야 되는 패턴에서 이제 굉장히 유리한 특성이 있겠죠. 일렁이 같은 경우는 딱 두 번 움직이면 끝이니까. 자, 잠깐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45레벨로 갈게요. 환영복제 이거 안 씁니다. 이거 뭐 나중에는 떡상 가능성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은 안 써요. 나머지 두 개만 볼게요. 주문술사의 흐름과 마력의 룬인데, 주문술사 특징 패시브입니다. 패시브이기 때문에 그 꾸준 딜에 적합하고요. 마력의 룬 쿨기입니다. 쿨기이기 때문에 몰아치는 딜에 적합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냉법은 현자 타임 딜과 몰아치는 딜이 딱히 구별이 안 되는 꾸준 딜러다. 다시 말해 마력의 룬을 깔아봤자 마력의 룬을 딱히 맞출 만한 스킬이 없어요. 언제쯤에 마력의 룬을 깔고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스트는 주문술사의 흐름입니다. 냉법한테.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문술사는 패시브예요. 패시브고 마력의 룬은 쿨기입니다. 40초의 쿨타임을 가지는 쿨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그 전투 도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강제로 딜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문술사 흐름 같은 경우는 그 1초 1초가 다 딜로스예요. 왜? 주문술사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이제 스택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딜을 못하고 있으면은 얘는 그냥 낭비잖아요. 그냥 이 버프는 낭비잖아요. 그냥 낭비가 되기 때문에 딜로스인데, 마력의 룬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만, 그냥 쓰고 내가 쓰고 열심히 딜한 다음에 뭐 대충 딜을 하다가 내가 갑자기 강제로 전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 그때는 그냥 쿨을 돌리면 돼요. 지금 충전 중 26초 보이죠? 그때 그냥 쿨 돌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볼 게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마력의 룬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될까요? 백티스 같은 거, 울디를 사는 백티스 알죠? 얘 그거 있잖아요. 그 본 페이지가 있고 사이패가 있는데, 사이패가 정말 길고 사이패 동안에는 딜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사이패 동안 주문술사의 흐름 의미 없죠. 패시브니까. 마력의 룬은 그냥 본 페이지 때 마력의 룬 또 쏟아붓고 사이패 때는 그냥 쿨 돌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티스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상위권 로그에서 마력의 룬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원리입니다. 쿨기 같은 경우는 그냥 쿨 돌리면 되지만 패시브는 그냥 딜로스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로그 보니까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서리광선까지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원리는 비슷해요. 기본 생각은 비슷해요. 이거는 어쨌든 그 쿨타임이 없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딜을 해야 의미가 있는 특성인 반면에 얘는 쿨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패 때는 쿨 돌리고 이거를 쓰겠다는 의미인데, 죄송한데 그분은 좀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 원리 자체는 그런 겁니다. 강제로 전투를 쉬어야 되는 그런 게 많은, 좀 시간이 긴 패턴을 가지는 램드인 경우에는 마력의 룬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 일단은 범용성은 주문술사의 흐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0레벨 혹세트리에서는 치륵화살이 베스트고 메인입니다. 치륵화살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설명은 제가 2강이랑 3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이거 뭐 캐스팅 스킬이니까 뭐 두빙진누 얼음창과 연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얼어붙은 손길은 그 혹한의 세기 트리에서는 좀 안 좋고, 이 아까 살짝 본 이 고독한 겨울과 열기동공을 쓰는 트리에서는 얼순이 좋아요. 치륵화살보다 얼순이 더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트리를 타면은 그
그러니까 얼음 화살 캐스팅 자체가 많이 늘어나요. 비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얼어붙은 손길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DP가 기대값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비주류 특성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쓸 일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반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이 두 특성에 밀려서 안 써요. 안 쓰는데 딱 한 군데 쓰는 데가 있습니다. 줄. 그것도 신화 줄에서만 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의 산물인데 신화 줄 같은 경우는 이 그 크로그 있잖아요. 크로그 얘네를 죽이면 안 되고 계속 쌓아둬야 돼요. 쌓아둬가지고 도적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표폭을 걸고 그걸로 이제 자원을 수급해서 절개를 줄한테 꽂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법이 크로그를 계속 이감을 시켜주면서 탱 못 때리게만 그냥 킵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법들이 빗발치는 냉기를 막 찍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눈보라를 즉시 시전으로 시전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인데, 그러니까 눈보라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계속 광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따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야, 혹세 실할 틈도 없다. 혹세 이 긴 캐스팅 시간 이것도 할 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열기동공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패시브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륵 화살도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열기동공 왔으니까 일단 고독한 겨울로 가고, 그 다음에 치륵 화살도 쓸 시간이 없어. 너무 길어. 근데 얼어붙은 손길을 쓰자니 얼음 화살도 쓸 시간이 없어. 그냥 신나게 광딸만 치기 때문에 신화줄에서 냉법은 이것도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연쇄 반응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특수한 배경 때문에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화줄 로그를 보면은 이게 상위권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캐스팅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했구나 이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메인 특성은 치륵화살이다. 자, 그 다음에 75레벨 특성. 일단은 이거는 다 유틸 기술인데 이 중에서 딱 하나 딜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얼음 수호물이에요. 얼음 회오리가 2충전이 돼요. 보면 2충전 됐죠? 한번 써도 하나가 남아있고 충전이 됩니다. 이게 왜 딜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1강을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얼음 회오리 자체가 약간 산산조각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얼리기류 스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 회오리가 2충전이 된다는 거는 그 산산조각을 연계할 수 있는 얼리기류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딜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쐐기에서 냉법을 데려가는 이유는 뭐 광딜도 광딜이지만 이감을 통해서 탱커가 드리블하기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 얼음 회오리 하나 더 들고 가서 딜에 진짜 미세하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이감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자신의 냉기 효과가 대상의 이동 속도를 추가로 15% 감소시킨다. 추가 이감 15%예요. 그렇기 때문에 쐐기에서는 얼음 수호물보다는 혹한의 바람을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얘는 언제 쓰냐? 레이드에서 그러니까 얼리기가 가능한 쫄이 나오는 네임드가 있어요. 예컨대 신화 탈록, 신화는 상관없구나. 탈록, 예컨대 줄,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굳이 막 이감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신화줄은 예외입니다. 신화줄 빼고 이감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얼음 수호물 찍고 얼음 회오리 2개의 바탕으로 산산조각을 더 많이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레이드 한정에서. 그 다음에 서리고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광역 매지거든요. 보면 이펙트 되게 멋있어요. 이거 보면은 요런 게 생기면서 깔렸죠. 여기에 적들이 지나가면은 이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양꾼 빙덧처럼 발이 묶여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적이 묶이기 때문에 광역 매즈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요구하는 레이드가 있어요. 가끔 군단 말에 그 안토러스에서 아그라마르나 시바라의 집회에서 법사한테 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아둘 필요 없는데 나중에 얼마든지 이제 레이드 상황에 따라서
이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90레벨 특성. 90레벨은 진짜 셋 다 너무 좋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좋아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 셋 다 들고 가고 싶은데, 일단은 메인 특성은 해성폭풍입니다. 해성폭풍 어떻게 쓰는지는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일단은 얘가 즉시 시전이긴 하지만 떨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성폭풍, 얼음 회오리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이제 얼리기류 스킬 앞에 붙여 쓸 수 있다. 이거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성폭풍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내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애를 중심으로 굉장히 좁은 범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광딜을 하는 상황에서 애들이 충분히 모인 다음에 쓰는 것이 좋다. 이것도 제가 2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폭 같은 경우는 일단 단일 딜에서 기대 DPS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광딜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4타겟에서 5타겟 이상의 적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해성폭풍의 딜이 가로를 압도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성폭풍을 찍고 간다 보시면 돼요. 쐐기 아무리 고단 쐐기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한 무리를 잡아도 한 4-5마리는 되기 때문에 가로를 찍는 경우는 많이 없고 해폭이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물론 저는 취향에 따라 가로를 찍고 가는 던전도 있긴 있어요. 가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읽어보고 가는 게 좋겠네. 얼음창과 고드름의 공격력이 증가하고요. 주위의 대상 하나를 추가로 공격하여 공격력의 80% 피해를 입힙니다. 플러스 치륵화살과 혹한의 세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주위 대상 하나를 추가로 공격해서 8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얘 옆에 한 마리가 더 있으면은 얼음창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갈라져서 2개가 들어가고 치륵화살도 2개가 들어가고 혹한의 세기도 2개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2타겟이나 3타겟일 경우에는 가럴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티스 같은 경우에는 가럴을 많이 들고 가고요. 얘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알아야 될 거는 많이 없는데, 그 메인 타겟이랑 서브 타겟이랑 거리가 너무 멀면은 가럴이 적용이 안 돼요. 가럴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얼마나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얘 몹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가럴을 쓰는 것이 좋다. 근데 가럴은 어차피 패시브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럴은 가까이 있는 적한테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가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캐스팅을 시작할 때 치륵화살이나 혹한의 세기 같은 경우에 캐스팅을 시작할 때는 2마리가 아닐 수가 있는데 캐스팅이 끝날 때 2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백티스 같은 경우에서 쫄 뽑기 한 1초 전쯤에 캐스팅을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시작할 때는 그 네임드밖에 없어서 원타겟이지만 끝날 때 투타겟이 될 거예요, 아마. 그 경우에도 갈라집니다. 그 경우에 가럴 적용돼요. 가럴 적용 시점은 캐스팅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쪼리 팝업되기 1초 전부터 혹세를 미리 땡겨놓고 있는 시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거 뭐 반드시 좋다고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빗발치는 냉기는 아까 봤죠? 신화줄에서 왜 쓰는지 말씀드렸죠? 신화줄같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쓰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 특성이니까 당분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100레벨 특성. 지금은 혹한의 색이죠. 지금 주류는 혹한의 색이 단일 광 가릴 거 없이 혹한의 색이고, 이거 사용법은 제가 굳이 영상까지 따로 찍으면서 설명드렸죠. 3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리광선, 이거 뭐 PVP에서 쓰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뭐 PVE에서는 거의 뭐 예능용 특성이고요. 진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좀 이상해요. 4.4초 동안 정신 집중을 하는데 딜도 약해. 이게 왜 쓰는지 약간 의문스러운 그런 느낌? 하여튼 이거는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열기동공. 열기동공이 이제
그 군단에서 좀 메인 특성이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비주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고겨 찍고 얼손 찍고 열기 동공 찍는 이 열기 뭐야? 아 서광 재사용 되게 시간 어쨌든 그 고겨 동공 트리가 있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혹세에 비해서 DPS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2차 스탯이 지금 2차 스탯이 굉장히 좀 그 군단 말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게 군단 말 수준까지 회복되면은 다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좀 구리다. 지금은 구리지만 언젠간 뜰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지금은 혹한의 쐐기 위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얘기는 다 봤죠? 결국 결론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은 단일 딜에서는 이거 언제 죄송드리지 몇 예, 단일 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산행, 일렁인, 주문술사, 치륵화살, 혹한의 바람, 희성폭풍, 혹한의 쐐기 이게 단일 딜이고 2타겟 내지 3타겟은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4타겟, 5타겟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해폭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바로 이어서 냉법 세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2차 스탯부터 봅시다. 2차 스탯. 이거는 혹세트리 기준입니다. 혹세트리 기준으로 현재 치명타, 가속, 유연 3개가 또이또이하게 좋아요. 그리고 특화가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특화템 251 이거 아제라이트 이거 딱 하나예요. 아제라이트 특화 251 이거 하나고 다 없앴습니다. 특화템. 그래서 이제 냉법의 2차 스탯은 치가요가 비슷하고 특화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저특화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치가요 템 중에서는 템레 높은 거 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뭐 특화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막 템랩을 막 10 낮추거나 뭐 20 낮추거나 이렇게까지 해서 끼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스탯은 지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템랩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능이 더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저특화 세팅을 하더라도 템랩을 뭐 마이너스 5 정도 예컨대 이 바지를 380을 입는다든지 여기 특화가 붙어있으면 380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무리하게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2차 스탯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 참고로 동공 트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동공 트리는 특화까지도 중요합니다. 치가 특유를 다 골고루 올리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냥 템랩 맞춰서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무리하게 뭐 특정 스탯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아제라이트로 갈게요. 아제라이트 냉법 아제라이트는 딱히 이거다 싶은 거는 없어요. 다 좋았던 거는 다 너프를 먹고 안 좋았던 거는 다 버프를 먹어가지고 다 비슷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템랩 높은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385 안 좋은 특성이 370 좋은 특성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템랩 높은 거를 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템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거는 그 블러드 말렛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아마 이거를 따로 이제 유용한 사이트 모음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 영상 밑에 링크를 드릴게요. 링크를 드리면은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아제라이트 부위, 아제라이트 특성 순위가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그 고르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영상이니까 블러드 말렛 실제로 보는 방법은 알려드린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이트 이름은 일단 bloodmallet.com이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마법사에서 냉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아제라이트로 가요. 그 다음에 뭐 이걸 볼까요? 아이템 레벨 보시면은 알겠지만 티탄의 기록 플러스 시초 재개 배열 받은 거 레이즈 매트릭스 시초 재개 배열 10스택 받은 게 압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디르에서는 이거 하나 정도는 끼는 게 좋다 이걸 알 수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슷비슷하죠. 그럼 이 밑에부터가 진짜인데 보면 알겠지만 진짜 고만고만하잖아요. 제일 높은 등 뒤의 단도가 371 대 685 그리고 좀 낮은 편인 심연의 이 정도 소용돌이 치는 뭐라 그럴까요? 385일 때 795 685
795. 템랩 높은 게 더 좋죠. 이런 식으로 냉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템랩이 높은 게 일단 템랩이 낮고 좋은 특성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템랩 높은 걸 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동템랩 중에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갖고 계신 특성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이거는 그 패치워크라고 해가지고 단일딜 상태를 가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헥틱 애드 클리브는 광딜 상황까지 일부 추가된 상황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3개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이것까지 보고 결정하시면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정도로 블러드 말레 보는 방법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장신구로 넘어가면은 냉법은 장신구도 딱히 뭐 코어다 싶은 게 없습니다. 참 이런 무색무취한 클래스 같으니라고. 이것도 블러드 말렛 링크 가보면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대 DPS가 다 비슷해가지고 딱히 뭘 껴야 된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템레 높은 거 끼시면 돼요. 뭐 385, 380. 저 같은 경우도 다른 것들은 뭐 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이런 걸 위주로 끊는데, 굳이 한마디를 추가하면은 쐐기에서는 이 보면은 이제 착용 효과 장신구, 착효 장신구들보다는 이런 사용 효과 장신구를 끼는 게 더 좋은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쐐기는 레이드처럼 이제 계속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투했다가 또 걸어갔다가 전투했다가 걸어갔다가 이런 이제 비전투 시간이 좀 있죠. 그동안 이제 비전투 구간에는 아까 제가 마룬이랑 주문술사 설명한 것처럼 그 패시브, 착용 효과 이런 것들은 약간 애물단지가 돼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요 장신구는 그 시간 동안에 쿨 돌리면 되잖아요. 쿨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냉법이 사요를 안 쓰는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현자 타임딜과 그 버스트 딜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냉법이 단일 딜에 있어서는 꾸준 딜인데 광딜은 순간 몰아치기가 되잖아요. 예컨대 얼구 쓰고 눈보라 쓰고 회폭 쓸 때 이게 순간 딜이거든요. 순간 딜일 때 사요 장신구를 켜주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이렇게 냉법은 광딜 같은 경우는 순간 버스트 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요 장신구랑 맞춰서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쐐기에서는 사요 장신구 좀 템레 높은 거를 장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핑으로 갈게요. 도핑은 뭐냐면은 마법 부여, 보석, 음식 이 3가지를 의미하는데, 일단 마부부터 보면은 무기는 원소의 경류, 이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마부 같은 경우는 반지 마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명타, 가속, 유연 이 3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셋 중에 골라 잡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가요 가정치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람 세팅에 따라 사람마다 그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치명타가 낮을 수도 있고 누구는 가속이 낮을 수도 있고 누구는 유연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맞춰가지고 내가 뭐가 낫다 싶으면 그 스텝 위주로 도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치명타가 20%보다 20%도 안 된다, 혹은 가속이 뭐 10%도 안 되고 뭐 11%, 10% 이런다, 이러면은 이게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부족한 스탯을 메우는 방식으로 마법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템랩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명타 가속이 충분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유연성에 바르면 된다. 저도 유연성에 발랐죠. 이런 식으로 그냥 치가요 중에 좀 부족한 스탯을 메워주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지능의 크라켄 룬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능이 제일 중요한 스탯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1개밖에 못 끼잖아요. 전체 템 중에서 1개밖에 못 끼기 때문에 제일 템랩 높은 거, 템랩 높아서 잘 안 바꿀 것 같은 거에 박아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석 홈에는 내가 보험이 또 있나? 보험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나머지 보험템에는 뭐 유연성, 치명타, 가속 3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스탯 기준은 아까 말했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은 스탯을 이제 그 보석으로 보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유연성에 다 몰빵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으로 갑시다. 영약. 영약은 이거 끝없는 심연의 영약, 이거 먹으시면 돼요. 이거 말고 막 군단 영약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거는 특징이 죽어도 유지가 되고 연금술 배우면은 2시간 동안 지속되잖아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약은 일단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지능의 전투 물약인데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거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물 맞으시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자면은 이 지속되는 힘의 물약, 이거 군단 물약인데 뭐 대안으로 나쁘지 않아요.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좀 혜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일어나는 죽음의 물약이란 게 있어요. 그것도 약간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쐐기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은 이 푸짐한 선장의 잔치상이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드 같은 데서 누가 이걸 깔아준다? 그럼 부지런히 드시면 돼요. 허겁지겁. 근데 이게 없을 때는 개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개인 음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치명타, 꿀바른 뒷다리살, 가속, 늪지 물고기와 튀김, 유연, 양념한 집게발, 이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드시면 되는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부족하다 싶은 스탯이 뭔지를 알고 그 스탯에 맞춰가지고 맞는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냉법 세팅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다음에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냉법 기술적인 측면은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딜 사이클 봤고요. 그 다음에 특성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세팅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무빙하는 방법도 살짝 언급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레이드 nem드나 구체적인 쐐기 던전에 따라서 맞춰서 구체적인 공략을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지금까지 냉법 특강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대마법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아마 다음 영상으로 화법 가이드를 찍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법사를 떠나서 각종 유용한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이거는 어쨌든 뭐 제가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다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냉법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